수년 동안 칼리닝그라드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유럽 협박 중심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모스크바의 최악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장군들이 외교적 예의를 제쳐두고 필요하다면 300km 내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라고 말하며 모스크바에 명확한 파괴의 메시지를 보냈고, 리투아니아는 무자비하게 에너지와 물류 밸브를 차단했습니다. 철도가 중단되고 도로가 막히고 생명선으로 여겨졌던 해상 경로는 물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사력 중심지가 아니라 나토 한가운데 갇혀 굶주림에 버려진 인질섬이 되었고, 탈출이 시작되었으며 모스크바는 손을 뻗을 수 없습니다. 서방 동맹, 특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나토 동부 전선은 모스크바의 지리적 취약점, 즉 본토와의 분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러시아를 자국 영토에서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바르샤바와 빌리우스는 칼리닝그라드를 목조르는 작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했으며, 이 과정은 이제 단순한 금수 조치에서 되돌릴 수 없는 전략적 포위로 발전했습니다. 그 지역의 한때 위협적이었던 불가침의 아우라는 포위 심리, 무력감, 그리고 다가오는 파멸의 차가운 숨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칼리닝그라드의 삶은 러시아의 다른 회색이고 음울한 지역들, 모스크바나 시베리아와는 매우 다른 독특하고 활기찬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가장 유럽을 향한 면모로 거리에는 서구 브랜드가 지배하고 카페에서는 유럽 문화가 주를 이루며, 사람들은 고립된 러시아 시민이 아니라 발트 지역의 통합된 주민으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 창문을 벽돌로 하나씩 닫고 철의 장막을 내리며 사람들을 어두운 방에 가두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효된 유럽연합 나토 제재와 리투아니아가 전략적 무기로 사용한 통과 제한은 칼리닝그라드를 소련 붕괴 이후 보지 못한 물류 충격, 심장마비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타격은 도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럭들은 국경을 넘기 위해 몇 마일에 걸쳐 줄을 서며 며칠씩 기다리다가 결국 무력하게 돌아서야 했습니다. 유럽에서의 물품 반입이 금지되었을 때 도로 운송 부문은 파산했습니다. 수천 명의 운전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운송회사들은 차량을 차고에 잠그거나 고철로 팔았습니다. 도로의 손실은 지역의 유일한 세계로의 관문에 콘크리트를 붓는 것과 같았고, 생명선을 차단했습니다. 곧이어 철도가 멈췄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제재 목록에 있는 전략 물품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고 러시아 여차를 국경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시멘트와 같은 건설 부문에 필수적인 중량 화물, 산업에 필요한 철강, 에너지에 필수적인 석탄의 운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철도망의 마비는 칼리닝그라드의 산업이 원자재 없이 남겨지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미완성 건설 프로젝트들이 방치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철로가 녹슬어가면서 모스크바의 무력함은 커졌고, 리투아니아의 기술적 조치는 전략적으로 러시아를 마비시켰습니다. 육로와 철도 경로가 차단되자 모스크바의 유일하고 마지막 희망은 발트해를 가로지르는 해상 공급 경로였으며, 이를 생명선으로 삼았습니다. 크렘린은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배로 운송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대중을 안심시키고 공황을 방지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해상으로 봉쇄를 돌파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이론상으로나 지도상으로는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지속 불가능한 물류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바다는 너무 비싸고 느리고 용량이 제한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육상 운송을 대체할 안전한 경로가 더 이상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계획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우스트루가 항구에서 칼리닝그라드 항구로 배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었지만, 이 경로에 충분한 배가 없었고 항구 인프라는 그 부담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없었습니다. 운송 비용이 하룻밤 사이에 급등했고 배송 시간은 2배 또는 3배로 늘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육로로 저렴하게 배송할 수 있었던 상품들이 해상으로는 몇 주가 걸렸고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이 지연은 공장 생산 계획을 방해했고 상점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부패하기 쉬운 상품들이 항구에서 썩게 했습니다. 비용 증가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되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의 구매력을 압박하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했습니다. 식품 인플레이션은 러시아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선박과 페리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 항구에는 수마일에 달하는 트럭과 컨테이너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물류 혼란이 지배했습니다. 기존의 페리는 끊임없이 고장나거나 유지보수를 받거나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우르사 메이저와 같은 배를 가져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배들도 위기의 규모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불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트럭 운전사들은 배에 탑승하기 위해 항구에서 2달 이상 기다려야 했으며 차량에서 잠을 자고 비참하게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다림은 시간의 손실뿐만 아니라 상품의 손실과 재정적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운전사들의 반란은 물류 부문의 붕괴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의 엔진으로 여겨지는 자동차 제조업체 아부토즈와 지역 최대 고용주 중 하나인 오토바이 제조업체 볼트 모터스는 부품 조달 불능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90% 줄여야 했습니다. 이 공장들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폐쇄는 수천 가정의 소득 손실과 지역으로 유입되던 방위 자금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중국 파트너와의 구제 협정조차 이 격차는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조차도 이 고립된 지역으로 물품을 들여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위기와 잠재적 폭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15,000에서 18,00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정비사, 물류 노동자, 창고 노동자, 세관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그룹은 지역에서 가장 크고 분노한 실업자 그룹을 형성하며 그들의 반응은 매일 커지고 있습니다. RBC루에 의해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무려 21.7%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이 지역의 경제가 공식적으로 붕괴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시장에 얼어붙고 사람들은 무력합니다. 5명 중 1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이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우며 치명적으로 만든 발전은 발트해 자체의 완전한 지정학적 재편이었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게 러시아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러시아를 세계와 연결하는 경로, 출구가 아니라 그것을 감싸고 가두는 벽으로 변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자랑인 발트 함대는 더 이상 열린 바다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항구에 갇힌 오리대로 이동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발트해는 사실상 나토의 호수가 되었고 러시아의 전략적 깊이와 기동 공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토는 바다의 북쪽과 남쪽 출입구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고틀란드 섬에서 덴마크 해협까지 모든 지점이 나토의 감시하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해상 경로도 나토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시 차단되거나 기뢰가 설치되거나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선박들은 적의 포탄 아래 나토 회랑을 통과해야 합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이제 구조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북쪽, 남쪽, 동쪽 그리고 바다로 나토 회원국들에 의해 사방이 둘러싸인 고립된 군사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질적 조건이 러시아의 무자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교두보가 아니라 방어할 수 없는 포켓, 사살 구역이 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이 지역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기까지 며칠이 걸릴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자국의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칼리닝그라드의 통과를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을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주저없이 밝혔습니다. 이 위협은 모스크바의 오랜 수알키 회랑 협박에 대한 나토의 가장 강력하고 억제적인 카드가 되었습니다. 필류스는 모스크바에 우리를 위협하면 당신들의 생명선을 차단하고 요새를 노출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적 파괴 위협과 결합된 이 통과 금지 위협은 심지어 해상 경로도 즉시 차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토는 칼리닝그라드 항구를 기뢰로 봉쇄하거나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대응 능력은 발트해에 갇혀있는 해군 때문에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독일군은 이 포위 계획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고 역사적인 아이러니로 폴란드의 동부 방패 작전의 일환으로 칼리닝그라드 국경 근처 지역에 병력과 중장비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판처와 레오파드 탱크를 동쪽 러시아 국경 근처로 재배치한 것은 전략적인 연구 조치로 이번에는 나토의 우산 아래에서 역사적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베를린은 이제 칼리닝그라드를 파트너가 아닌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이 지역에 참호를 파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대전차 방어벽을 세울 것이라는 사실은 이 지역이 잠재적이고 활동적인 전쟁 지역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나토가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칼리닝그라드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국경은 뚫을 수 없는 현대적인 마지노선으로 변하고 있다. 러시아 군사 계획자들은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비공개 회의에서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밀 시뮬레이션에서 그들은 나토와의 주요 충돌 시 칼리닝그라드의 연결이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내에 끊기고 그 공역이 폐쇄될 것임을 인정합니다. 증원을 지역에 보낼 수 없고 그곳의 군대가 운명에 맡겨지며 탄약이 고갈되는 시나리오는 러시아 총참모부 책상 위에 있는 가장 어둡고 두려운 파일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전에 이 지역의 전예 군부대와 장비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시키고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를 방어하던 일부 S-400과 해병대는 이미 돈바스 초원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방어가 약화되었습니다. 그 요새는 비워졌고 갑옷은 뚫렸습니다. 그곳에 사는 러시아인들은 텔레비전의 승리 선전과는 달리 빈거리, 상승하는 물가, 그리고 공기 중의 긴장감에서 이 불가피한 끝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식된 위험은 추상적인 지정학적 분석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매 순간 그들을 마주하는 구체적이고 불타는 현실입니다. 절망감이 악몽처럼 사회에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칼리닝그라드에서 자녀들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은 사회 구조를 찢어놓는 지속적인 인지 심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크렘린의 구출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칼리닝그라드의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공황 상태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실업, 불안, 부패가 증가함에 따라 역사적인 공황 탈출의 물결이 이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라앉는 배를 버리듯이 본토나 기회가 있다면 다른 나라로 도망치려 하며 집과 직장, 과거를 뒤로 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 운동이 아니라 지역의 인구 감소와 죽음입니다. 종합사회학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 성인 주민 5명 중 적어도 1명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지역을 떠나 이주 경로에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일부 독립적인 추정치와 공식 데이터 조작에 대한 의혹을 고려할 때 2022년과 2025년 사이에 오블라스트를 이주하거나 영구적으로 떠난 사람이 5만 명에서 15만 명 사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가 약 100만 명인 지역에서 이 수치는 단 3년 만에 인구의 외서 15%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구학적 재앙이자 황폐화 상태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역사상 가장 빠르고 파괴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항상 그렇듯이 이 지역의 이주 및 인구 통계 위기를 무시하고 이 데이터를 숨기며 출생 및 사망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로스스타트가 월간 인구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국가의 무능함을 감추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 탈출의 양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러시아, 특히 고립된 지역에 가장 필요한 계층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주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IT 및 산업 부문에서 혁신 잠재력을 가진 고학력의 다국어 구사 젊은이들입니다. 이 두뇌 유출은 칼리닝그라드를 고령화되고 의존적이며 비생산적인 인구 구조로 몰아넣습니다. 미래를 건설할 사람이 없을 때 그 지역은 미래도 없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독일은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접근 가능한 목적지로 두드러지며 이는 러시아에게 별도의 아이러니이자 패배의 원천입니다. 자국 시민들은 적으로 낙인 찍힌 나토 국가들의 피신하여 목숨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발트해에서 크렘린의 안보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푸틴의 전쟁 대가를 가장 많이 치르고 있는 것은 가장 유럽적인 러시아인들, 즉 칼리닝그라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칼리닝그라드의 위기는 단순히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억압된 과거라는 깊은 역사적 드라마의 무대입니다. 오늘날 칼리닝그라드는 두 세계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럽에 속해 있고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둘 다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보조금과 군사 지원이 줄어들면서 특히 젊고 유럽화된 지역 주민들이 왜 비참함, 고립, 권위주의적 붕괴로 치닫는 본토에 계속 묶여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서방의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포위 전략은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푸틴의 발트해에서의 야망이 현실과 가장 극명하고 고통스럽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때 난공불락의 요새,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여겨졌던 이 외곽 지역은 이제 물류 압박과 나토의 군사 압력에 갇혀 외로운 군사 고아가 되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함락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한 정보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